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부동산,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상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상가. 부동산 투기 어린이라면 상가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죠. 물론 아파트에도 관심이 많지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월세 따박따박 받아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수익형 부동산 중에 오피스텔, 원룸, 다가구 주택, 그리고 최종 정착지 바로 상가가 되겠죠. 제가 가장 부러운 게 아시는 분들 중에 월세가 200, 250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너무나 부러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5개, 6개 있어봤자, 예를 들면 아파트 있어봤자 대출 이자 딱 빼고 그러면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남습니다. 5개 해봤자 100만원 밖에 안 되죠. 그런데 관리비 계속 나가고 수리비용 나가고 집기 고장나면 바꿔줘야 되고 사람 나갈 때마다 중개 수수료 내야 되고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 어린이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상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상가 잘못 샀다가는 또 혹 끼는 것이죠. 잘못 입지 안 좋은데 임차료는 고만고만한데 상가가 좋은 입지에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임대도 잘 안 나간다. 그러면 코 최대로 끼는 것이죠. 이자는 또 나가고 관리비 나가고 그러다 보면 공실이 수개월씩 있다 보면은 괜히 상가 잘못 샀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엄청나게 땅을 치고 또 후회하는 게 또 상가죠. 그러다 보니까 상가 투자에 상당히 좀 민감하고 주의를 좀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가 어떤 상가를 투자해야 될 것인가, 상가 꼭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건데요. 돈이 많으시다면 당연히 상가 하나 잡으면 인생 팔자 고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런 걸 고민하시죠. 4층, 3층 꼭대기에는 주인이 살고 1층은 상가형 주택을 말하는 것이죠. 1층은 상가를 해가지고 세를 주고 2층, 3층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이게 가장 최선의 사람들이 선망하는 구조죠. 탑층에는 주인이 살고 2층, 3층은 세를 주고 1층은 상가 해가지고 상가로 세 주고 이걸 원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정년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이라든가 모아놓은 돈으로 보통 이런 식으로 땅을 사거나 단독주택을 구입을 좀 하시려고 하시죠. 물론 돈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돈이 그 정도 있죠. 그런데 투기 어린이들은 기껏해야 수중이 5천만원, 3천만원, 몇백만원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건 언감생심이죠. 그런 것은 돈 있는 투기 어른들의 최종 목표고, 우리 같은 경우는 상가 그거는 아예 꿈도 못 꾸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파트 한 채도 지금 사보려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상가도 제가 목표긴 하지만 요즘에는 좀 약간 회의감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부분의 소비층들이 대이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마곡도 마찬가지고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요즘 도심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마찬가지고 택지지구에 새로 들어서는 상가도 마찬가지고 공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죠. 그렇다 보면 또 사람들 막 비아냥대죠. 부동산 시대 마감을 했다. 공실 분양업자들을 배채우려고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약 올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가가 왜 공실이 발생할까요? 일단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싸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임차료 자체가 비싸지 않으면 수익률을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임대료가 비싸고, 특히 1층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분양받은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상가 건물을 지은 입장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수익을 맞추지 않으면 손해죠. 지속적으로 금융 비용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제대로 된 임차인을 구하려고 차라리 질질 끌고 말죠. 때로는 어떤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임차료를 공짜로 할 때니까 한 2년 동안 공짜로 장사를 해봐라 그러면서 일단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단 입주시키는데 공실이 발생하지 않고 입주시키는데 목적을 두는 그런 상가 건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 투자하시렵니까? 부럽죠. 오피스텔이나 이런 얼른 대출 이자 빼고 빼고 하면 한 달에 15만원, 20만원, 25만원 남는데, 그거 몇 개 갖고 있는 것보다 상가 건물 제대로 된 거 딱 한 개 갖고 있으면 월세 200 딱 떨어지고 250 떨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대부분 이동을 해버려가지고 상가 수요가 좀 많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실도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리고 집을 주소로 두고 요즘엔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저비용으로 투입 비용을 적게 해서 자기 집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상가 건물의 수요는 많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상가 시장도 양극단을 달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노골적으로 말해보면, 제가 한 20년 가까이 유통업체, 백화점 이런 유통업체에 있다 보니까 지금은 있지 않지만 경험해 보니까 백화점이 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택지주거나 이런 아파트 단지 그리고 특정 지역에 이마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엄청나게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죠. 그 지역 일대가 발전할 것이다, 유통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면 살기 좋은 동네 이런 인상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가 들어선다 그러면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마트가 작년인가요? 더 이상 이마트를 개설하지 않겠다, 지점을 내지 않겠다, 이렇게 한번 보도가 나왔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이마트 지점을 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뜻은 뭐냐면, 앞으로 이마트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더 이상 오프라인 시장이 더 이상 매출을 일으키는데 한계가 있다, 온라인으로 영역을 확장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SSG라든가 쓱이죠, 쓱.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온라인 시장 규모도 계속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라든가 이런 대규모 프랜차이즈, 이렇게 스타벅스는 또 직영입니다. 하여튼간 이런 커피숍이라든가 제대로 된 매장이 1층을 딱 차지하고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다음에 맥도날드라든가 롯데리아 이런 대형 매장 하나 딱 꽂아놓고 대형 매장 하나 들어설 정도의 상가를 구한다면 인생 끝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목표로 현재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매장 구하는 것은 많은 돈이 좀 필요하죠. 그럴 정도의 규모와 그럴 정도의 입지 들어가려면 상가를 제대로 된 입지에다가 제대로 된 규모를 구해야 되니까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리 투기 어린이들을 상가 포기해야 될 것인가? 상가는요, 제 생각에는 경매로 취득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경매도 좋은 상가는 경쟁률이 치열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상가들 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항상 최종 선망은 1층 사거리 코너 이 상가지만 거기에는 워낙 경쟁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온라인 시대가 강화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그 투자 비용이라든가 임대차 비용 이걸 줄이기 위해서 요즘에는 쉐어, 상가도 쉐어, 공유, 이렇게 공유 오피스 그런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됐죠. 대기업들도 공유 오피스를 도입해가지고 서울 중심부에는 대규모 빌딩에다가 아예 공유 오피스를 정식적으로 론칭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개인, 우리 투기 어린이들이 공유 오피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조그만한 사무실을 원하는데 돈은 없고 근데 수요는 많고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상가를 투자한다 그러면 공유 오피스 개념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공유 오피스를 몇 군데를 한번 다녀봤거든요. 그러면서 희망을 좀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한 층만 그때 창업을 하신 분이었는데 너무 수요가 많은 거야. 1인실, 2인실, 3인실, 5인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칸막이로 그 한 층을 전부 다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방을 쪼개놨는데 그렇게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3층만 그렇게 공유 오피스 개념으로 쓰다가 한 층 더 매매를 해가지고 3층, 4층을 전부 다 공유 오피스로 이렇게 만드신 걸 봤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착안을 했죠. 야, 이거 먹히겠구나. 사람들이 돈은 없고 사무실은 있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사업자 등록 개념으로 이렇게 작은 사무실을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사업자 등록만 하기 위해서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무실 주소만 빌리는 그런 방식으로 사무실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사무실 개념은 공유 오피스가 잘 나갈 것 같고 식당을 하거나 카페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무조건 입지 좋은 곳에 상가를 얻어야겠죠. 그러니까 각기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업을 한번 해볼까, 개인 사업이나 한번 해볼까 하신 분들은 물론 영업장을 얻겠지만
치킨을 하거나 어떤 뭐 음식 장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개인 사무를 통해서 개인 뭐 쇼핑몰이라든가 요즘 뭐 다마고치 뭐 신사임당 유튜브도 요즘에는 개인 그 부업으로 온라인 판매 도매 띄워가지고 소매로 판매하는 거 요즘에 이런 게 온라인에서 강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업은 이런 공유 오피스 개념으로 작은 사무실을 얻거나 자기 집에서 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보면 어정쩡한 상가는 아예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1층 상가라도 코너가 아니거나 어정쩡한 1층 상가 같은 경우는 공실이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의 대이동은 앞으로 상가 수요를 많이 위축시킬 것이고 공실도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질적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완전히 이런 온라인으로의 대이동은 앞으로 상가 공실도 한번은 고려해보고 상가 투자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좋은 곳에 입지를 택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꼭대기층이라든가 아예 경쟁력 없는 것을 해가지고 자신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공유 개념의 사무실을 낸다든가 해가지고 상가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최저의 비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예 가격 극단을 꾀하는 게 아니면은 아마 상가 투자도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친척 같은 경우도 식당을 해서 한 뭐 5번 6번 말아먹는 걸 봤는데요. 뭐 주차장이 없어서 망한 경우도 있었고요. 맘카페 때문에 망한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싼 거, 그 지역의 주민 수준이 싼 것만을 찾거나 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면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 어린이들은 지금 뭐 음식 장사를 하려고 이 영상을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은요, 공유 오피스 개념입니다. 이거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자, 이 시장이요, 조금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층이 꼭 아니더라도 다른 층이더라도 공실이 좀 있거나 또는 경매를 받아가지고 이런 쪽으로 아마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상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전망이 좋지 않다,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은 곳에 입지는 상가가 비용이 임대차가 계속 오르죠.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다 보니까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다, 그다음에 뭐 임대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개인 사업자들이 권리금이라든가 임대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떠나버리는 그런 부작용도 있죠. 물론 그런 잘된 곳이야 뭐 우리들의 영역이 아니죠. 돈 많으신 분들의 영역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고만고만한 돈으로 상가를 구해본다 그러면 아주 안 좋은 상가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상가 투자의 불문율은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입지의 상가를 사야 된다, 이것이 불문율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만고만 싸다고 덥석 물었다가는 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약간 사고만 잘 전환을 하면 안 좋은 물건도 그것을 찾는 수요자가 있게끔 종목 선택이라든가 수요자들을 발굴을 해버리면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되고 사무실은 필요한데 월세는 좀 비쌀 필요가 없고 매우 싼 그런 사무실, 공유 사무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최고의 관심사가 바로 이거죠. 돈은 많이 없을 때, 그러나 지속적인 현금 흐름은 발생을 시켜야 되겠고, 그러나 수요는 넘쳐나고, 요즘에는 뭐 퇴직하면 다 개인 사업 조그만 사무실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잖아요. 저는 수요가 계속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상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공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상가는 접근하기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큰 흐름은 온라인으로 대이동을 하니까 상가 투자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